전쟁이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 주요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밝혔는데 이란도 이스라엘 중심지와 미국의 군사 외교 시설에 반격을 이어가면서 피해가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오늘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 목표물을 겨냥해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 폭격을 경고했습니다. Secretary Higgs of the General Kane and the President have all said tonight will be our biggest bombing campaign.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대규모 지하 벙커도 집중 폭격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 지하의 자리에 미로처럼 통로가 뻗어 있는 이란 지도부의 지휘 요새입니다. באירא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תקיפת מערכי הליבה של המשטר והשמדת יכולותיו. הלילה 전쟁 8일째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대대적 공세에 이란도 주요 거점을 타격하며 맞섰습니다. 밤사이 이스라엘 중심부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자폭 드론이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사이렌이 울려대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예측 들어오고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이라크에선 미군 기지가 있는 바그다드 국제공항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외국 기업들이 입주한 석유 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에선 이란 공격에 일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고 바레인 주거 지역도 폭격을 받는 등 중동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이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싸울 이유가 충분히 더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얘기는 다른데요. 이란은 보유한 미사일도 다 못 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반 시설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미국은 불과 며칠 사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을 맞은 건물이 산산조각납니다. 드론을 운반하던 배는 격침돼 파괴됐습니다. 미국이 공습 시작 후 일주일 동안 이란 내 3,000곳 넘는 목표물과 선박 43척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흘간의 군사작전으로 이란 드론 발사는 73%, 탄도미사일 발사는 86% 감소했다고도 했습니다. Their army is gone. They're just about, look, their navy is gone. Their communications are gone. Their leaders are gone. 이스라엘도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60%, 방공망은 80% 이상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따랐습니다. 미국은 공습 시작 후 100시간 동안에만 5조 4천억 원, 닷새 만에 7조 원 넘는 비용을 쓴 걸로 추산됩니다. 미 정부는 비용 압박에 70조 원 넘는 추가 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작전에 B-1 전략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15, F-35 전투기를 비롯해 리퍼 드론과 정찰기 등 공중 전략 자산이 총 출동했습니다. 항공모함과 구축함,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등도 동원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 시설을 겨냥해 5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2,000기 이상의 드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첨단 무기는 아직 사용도 하지 않았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Until this aggression and this barbaric attack stop. 하지만 이란 공격의 절반 이상은 미군 거점을 표적 삼아 중동 내 주변국을 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걸프국과 유럽 등 20여 개국이 직간접적으로 휘말리면서 개전 일주일 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전쟁이 이제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오전부터 이란 테헤란에 대한 파상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전쟁의 파장이 당사국을 넘어서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란의 반응,
대응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키프로스, 트르키예, 아제르바이잔까지 지금 현재 전선이 확대가 되었고 네. 더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금 현재 실질적인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했던 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리포트에서 미국과 이란 대통령 각자의 입장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종전 협상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쪽으로 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에 있어서 이번 이 전쟁이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따져볼 때 계속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땐 빨리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기껏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미사일하고 드론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마저도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종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고, 다행히 오늘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중재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종전으로 가는 초입문이 되면은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고 미국의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 언급했거든요. 이 무슨 의도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전 초기에 설정했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사일 능력,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일단 달성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측, 이스라엘 측도 앞으로 며칠간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란이 오늘 주변국 공격한 거를 사과하기도 했고 또 주변국에서 이걸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란이 인근 국가,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 걸프 6개국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지금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UAE의 경우에는 참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금융 제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그 인근 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긴장 수위가 그나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쿠르드족 참전이나 뭐 지상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변수 같은 것이 남아 있긴 한데 대사님이 보시는 앞으로의 최대 변수나 어떤 전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고 지도자 후임자가 누가 선출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출이 된다 할 때 그 사람이 미국의 협상 파트너로 될 만한 그런 인물이냐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목표 달성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으로 과연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